정미일주. 네, 정미일주. 정미일주 그랬는데요. 천간의 정화 그러면 되게 강한 열로 사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힘, 그리고 한 곳으로 집중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국의 정화는 묘목을 만나서 다양한 분야에 손을 대보는 시기, 하지만 힘이 약한 단계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은 어렵고,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것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갑술국의 정화는 축토를 만나서 이 답답한 껍질을 깨기 위해서 강한 에너지가 모여있는 폭발하기 직전의 단계, 그래서 이걸 백호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신국의 정화는 해수를 만나서 노련한 지혜를 활용하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능숙해졌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갑오국의 정화는 유금을 만나서 완성된 제품, 물건 등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완성되었지만 사람들한테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진국의 정화는 미토를 만나서 조금 저돌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허풍을 떨기도 하고, 깡패처럼 저돌적으로 덤비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약간 다혈질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가 있죠. 지지의 미토는 강한 양의 기운이 음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그러거든요.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는 시점, 그래서 사물의 용도가 변해가는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국의 미토 그러면 신금을 만나서 성장이 억제되고 열매를 맺히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단계, 그리고 갑술국의 미토는 개수를 만나서 보다 많은 정보와 영양분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때이고요. 갑신국의 미토는 갑술국에 모여있던 개수라고는 정보와 영양분을 숙성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맛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 한 템포 쉬어가는 단계, 그래서 공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오국의 미토 그러면 을목을 만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넓혀가는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에너지가 모여있는 시기, 그래서 백호의 기운을 표방했습니다. 을목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갑오국의 미토는 되게 강한 기운,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조금 더 넓혀간다는 의미겠고요. 갑진국의 미토는 정화를 만나서 이제 확실하게 용도가 변경되어가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꽃이 졌고 열매가 맺혔으니까 이것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가지에서 꽃이 지고 열매가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과감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양은 한 곳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서 부딪히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사냥 같은 경우에 벽에 부딪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맹목적이고 고집이 있는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집 있는 일주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한 곳에 열을 집중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정화, 그리고 꽃이 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시기에 해당되는 미토, 이 두 개가 만났으니까 서로 뜻이 잘 통하는 기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칠 것이 없다, 겁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혈질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집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남의 말을 안 듣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성격이 좀 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을 음인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양인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강한 양간이 음간을 지지로 뒀을 때 양인 그러는데요. 정화는 미토를 봤을 때 양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밀주는 이제 불의 기운이 강하거든요. 미월 그러면 굉장히 더운 때인데 습기가 같이 올라오는 때예요. 그래서 습과 정화라고 하는 열기가 만났으니까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감정의 기복이 높은 거, 그래서 다혈질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고요. 근데 미월 되면 일하기보다 놀고 싶은 생각이 드는 때예요. 근데 불쾌지수까지 높으니까 일보다는 노는 거, 그래서 풍류를 즐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파격적인 말과 행동을 보여주기도 하는 정미일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육친적으로는 일지에 식신을 두고 있으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사람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욱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또 쉽게 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사주에서 수가 있다면 친하게 지낸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가 없다 그러면 빨리 만나고 빨리 헤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대인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이것도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배우자운에 있어서는 일지 식신 그랬으니 남녀 모두 자기 말을 잘 듣는 착한 사람을 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자는 일지에 식신이 있으니까 여자한테 친절할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미중에 을목이 있어요. 편인이 식신을 극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만의 엉뚱한 고집이 있어서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똥고집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별것도 아닌 것에 고집을 피우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배우자를 조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골마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여자는 일지에 식신을 두고 있으니 배우자가 좀 철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미 그럼 굉장히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남편이 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사주에서 습이 좀 많잖아요. 그럼 남녀 모두 바람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주에서 습이 없으면, 그러니까 수가 없으면 남녀 모두 각자 자기 일에 바빠서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밀주도 배우자 운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밀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